이슈. 네, 이슈 힘차게 돌아왔습니다. 자, 어느덧 추석이 또 바로 앞에 다가왔네요. 네, 추석이 코앞입니다. 아쉽게도 추석이 쉬는 날이 이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금요일과 네. 월요일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1년에 명절 딱 2번 있는데 근데 또 추석은 좀 그래요. 날씨도 좀 서늘해지고 그러니까 이거 뭐 연말이 다 된구나. 내가 올해 뭐 했지? 뭐 했더라? 저도 뭐 했었어? 나이가 들어가구나를 네. 느낄 수도 있지만 네. 자, 그런 우울한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네. 어쨌든 저 명절에는 아무래도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잖아요. 오늘은 어떤 것들을 좀 미리 준비해야 될지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이번 추석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나서 첫 추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 3년간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하느라고 명절에 집 못 내려가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네. 근데 해외로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기간도 짧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동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4일밖에 안 하기 때문에 좀 집중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뭐 고향이 머신 분들은 장거리 네. 운전도 하겠지만은 장시간 운전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차량 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뜻인데 네네. 그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게 있을까요? 자동차 실내에서는 아무래도 에어컨 필터의 중요성을 좀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 필터 같은 경우가 이제 외부에 나쁜 공기들을 1차적으로 좀 걸러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데 9월이라고는 한데 날씨가 좀 극단적이에요. 더울 수도 있는 거고 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에어컨 필터는 중요하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9월이어도 에어컨을 꼭 틀어야 되는 또 날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밀폐된 공기가 졸음을 또 유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창문을 연다든지 아니면 에어컨을 외기순환으로 작동시키는 그런 팁을 제가 어디서 봤거든요. 외기순환이라고 하면 이 에어컨 필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꾸행님이 나날이 발전하는 눈물이 날라 그러네 진짜. 눈물 흘려주세요. 네. 즙, 눈물즙. 좀 나중에. 네. 네. 근데 사실 이 에어컨 필터뿐만 아니라요. 자동차의 모든 소모품들은 그때그때 즉각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특히 장거리 주행을 앞두고서는 좀 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도 에어컨 필터 사실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에어컨 필터가 여름 내내 우리가 에어컨을 틀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고 나서 그걸 그냥 방치해 놓으면 거기에 곰팡이가 서식할 수 맞아요. 있어서 주기적으로 또 교체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조사들이 명절 쯤에는 항상 무상 점검해 준다고 뭐 보도도 올리고 홍보도 맞아요. 하고 이러잖아요. 문자도 오고. 근데 사실 저는 진짜 무상 점검 받으러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네네. 그렇게 오래 타면서도 명절 대비해서 무상 점검에 가면 어떤 점검을 보통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검도 네. 사실 소모품류에 대한 점검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브레이크 오일, 워셔액, 브레이크 패드, 뭐 타이어, 마모, 드마류 점검, 에어컨 필터, 와이프, 블레이드. 그러니까 뭐 이런 다양한 소모품의 잔여도를 체크를 해보고 만약에 좀 점검이 필요하거나 교환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주는 거죠. 네. 네, 그런 교환도 공짜로 해주는 거죠. 눈물 흘리겠다는 말 취소할게요. 왜 아니에요? 교환까지 공짜로 해주면은 제조사는 뭘 먹고 사나요? 그렇죠. 비싼데. 네. 그렇죠. 점검 관련해서는 이제 점검은 네, 공임 없이 무상으로 해주지만은 점검을 해서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해주는 식으로 하죠. 물론 이 브랜드에 따라서 이 프로모션을 동시에 진행하는 곳도 있어요. 이 점검했는데 뭔가 교환해야 된다. 그럼 10% 할인해주겠다. 40% 할인해주겠다. 뭐 이런 곳을 같이 진행하는 브랜드들도 있으니까 그건 한번 잘 알아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사실 그 무상 점검해주는 제조사 공식 서비스 있잖아요. 네. 뭐 블루 모시기도 있고, 그쵸. 뭐 오토 모시기도 있고, 그쵸, 그쵸. 다 제조사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좀 말을 못하겠는데 네. 아무래도 그 공인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하는 게 사설 우리 그 서비스 센터보다는 비싼 게 사실이잖아요. 그쵸, 사실 요즘 그쵸. 어플로도 싼 것도 많이 찾아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아무리 뭐 10%든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할인해준다라고 해도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제조사의 수리 보증 기간이 남아있는 차들 네. 있잖아요. 보증에 예민한 차량들, 내지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블루 모시기, 뭐 네. 파란 장갑, 이런데 포인트가 좀 많이 쌓여있다. 그래서 자체 제조사 서비스 센터에 포인트가 많이 쌓여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 무상이라는 말에 괜히 꽂혀가지고 굳이 찾아가실 이유는 없어요. 만약에 내 차의 상태가 약간 좀 꼬름한 것 같다 싶으면은 이제 동네에 좀 믿을 만한 이 정비소를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뭐 저도 그렇게 잘하진 못하는데 평소에 소모품 관리를 제대로 해주는 거겠죠. 그렇죠. 네, 소모품 관리 방법까지도 좀 피디님께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네. 제가 또 한번 다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고요. 이 장시간 그리고
장거리 주행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들도 있을까요? 아까 전에 꾸행님 말씀하셨던 그 꿀팁 있잖아요. 그 자주 환기하는 거. 이 명절에 장거리 운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에어컨을 켜게 되면은 이제 외기순환으로 해두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가 내기순환으로 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이산화탄소를 내뿜잖아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계속 차 안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졸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외기순환으로 하시고 아니면은 뭐 가끔씩 창문을 주기적으로 열어서 환기시켜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하고 약간 눈이 감길 것 같고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졸음쉼터라든가 휴게소 가셔가지고 단 뭐 10분, 20분만이라도 눈 붙이고 좀 상쾌한 마음으로 출발하시는 게 제일 좋죠. 왜냐면 진짜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졸릴 때 좀 눈 좀 붙이고 가고 또 음. 졸음 쉼터가 왜 있겠습니까? 맞아요. 졸음 쉼터도 좀 가시고 휴게소도 좀 중간중간에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계속 막히다 보면은요 사람이 좀 승질 나거든요. 네. 예, 답답하고 그런데 이제 꽉 뚫렸다고 해가지고 아 이제 과속하거나 칼치기 운전하거나 마음이 좀 급하니까 그러시면은 이제 당연히 안 되겠죠. 성질나요, 성질나. 아 그쵸. 근데 요즘에 이런 EBS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 보면은 암행순찰차가 그렇게 많아요, 도로에. 제네시스 G70 조심하라고는 하는데 그걸 조심해야 될 게 아니라 운전 법규를 지켜야 돼요. 맞아요. 네. 그걸 법규를 지키면 조심할 일도 없겠죠. 네, 그렇죠. 열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위반 행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9인승 이상의 승합차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 내에 6인 이상 탑승하면은 고속도로에 버스 전용차로 있잖아요. 그 네. 이용 가능하거든요. 근데 6명도 안 타고, 아이, 뭐 이 안에 누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 하고 달리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딱 말씀하신 게 이제 또 공감이 됐던 게 제가 고속도로를 이렇게 운행을 하다가 오른쪽에 제네시스 G70 그 검은색 차량을 보면 뭔가 멈칫하고 괜히 좀 맞아요. 약간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요즘 보니까 뭐 드론으로도 순찰을 한다고 하는 거 음. 보니까 특히나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잠깐 방심한 사이에 고속도로 사고는 특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조심 또 조심해 주세요. 네.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일이 가끔씩 벌어지거든요.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제 지인이 직접 경험한 그래요? 사례여서 네, 좀 생생하게 아는 편인데 아무래도 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은 이 허허벌판에 자기 혼자 있는 느낌 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이 사설견인 기사분들이 몇 분 오셔가지고 지금 여기 차 있으면은 2차 사고 나면 네가 다 덤탱이 써야 돼 막 이러면서 압박을 한다는 거예요. 겁을 그러면서 줘버리네요. 네, 겁을 주면서 차를 일단은 무조건 안전한데 가까운 데까지만이라도 견인하자라고 해서 설득을 하는데 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씹는 순간에 엄청난 비용을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설 레카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어느 그렇죠. 정도 청구했다고 하던가요? 제 지인분 같은 네. 경우에 이게 8년 전쯤의 얘기인데 약 5km 떨어진 휴게소까지 가는데 10만 원을 청구를 했다고 해요. 네. 근데 그 사례의 경우에는 더 악질이었던 게 지인분이 탔던 차가 렌터카여서 본인도 아팠대요. 막 피나고 막 그런 네. 상황이었는데 이게 내 차가 아니니까 그냥 맡길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저기 렌터카 회사 전화하고 사고가 났다 이러고 구급차 타는 거는 좀 뒤로 미루고 이랬던 상황인데 10만 원을 달라고 10만 원 안 주면은 이 견인 고리에 지금 뛰어 있잖아요. 네. 이 차 안 내려주겠다. 아니 다쳐서 병원을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도 그런 거예요? 네, 그 보험사 견인차도 오고 막 다 왔는데 네. 10만 원 줄 때까지 차 안 내려주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렌터카 회사에서 10만 원 이체해주고 나서야 차 내려줬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설견인 차들의 이런 비합리적인 비용 청구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보험사 전화했는데 보험사 언제 올지도 사실 잘 모르는 거고. 그래서 한국도로공사가 제공하는 이 고속도로 긴급견인 서비스가 또 따로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을 하는 거라고 하면 적어도 좀 합리적인 비용에 안전하게 안전지대까지 갈 수는 있겠네요. 네. 합리적일 것 같잖아요. 네. 네. 무료입니다. 무료? 네, 무료예요. 예. 오! 사고 나거나 고장난 위치에서 제일 가장 가까운 안전 장소까지 그러니까 뭐 휴게소, 졸음쉼터 아니면은 저기 요금소 네. 이런 데까지 무상으로 견인을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다 싶으시면은 네. 한국도로교통공사 이제 콜센터 1588-2504에 문의하시면 된다고 하고요. 만약에 이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데 말고 민간 자본으로 운영하는 고속도로 있잖아요. 네. 그런 데는 그 민자 고속도로의 콜센터에다가 전화하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어쨌든 뭐 저희가 추석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거를 가정을 해보면서 네.
레카라든지 사실 뭐 한국도로공사라든지 이런 거 사실 잘 모르잖아요. 많은 그쵸. 사람들이. 맞아요. 아무래도 처음 들었고. 그러니까요. 이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풍성한 한가위 잘 보내시고요. 저희 이슈는 다음 주에도, 다음번에도 아주 생생하고 재미난 소식들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쳐볼까요?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십시오. 쇼쇼쇼. 슈슈슈. 슈슈.